예, 장관님, 예, 제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받으셨나요? 파란 책죠? 네, 여기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시구나. 제가 4년째 이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올해는 특별히 이상기후 문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그리고 식량 자급률과 같은 현안 문제를 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년차를 앞둔 윤석열 정부 농정조사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아까 그 동료 의원의 그 질문에 장관께서 올바른 정보라고 언급하셨는데, 대한민국 농민들의 솔직한 정보는 이 의견 조사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기획부서에 있는 분들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1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농촌 생활 만족도는 약 2.9% 상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 여건은 14.5%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보건 의료 분야는 또 불만족으로 조사 대상 중에서 가장 높았다. 자료 2번 줘보세요. 농민들 뜻하고 정부 생각하고 약간 좀 다르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후속 대안으로 효과가 무엇이 클 것 같냐라고 물었는데,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 안정망 확충, 또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지역 특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 등은 51%에서 57%까지 높게 나타나 있고, 반면에 정부 정책인 쌀 적정 생산 추진은 39.7%,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 추진은 37.5%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자료 3번. 10년 뒤 한국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 56.9%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중에 30년 이상 농업 종사한 분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프로테이 6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관님이나 저희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새겨드려야 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화면 네 번째 줘보세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80.3%는 농식품부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16.2%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만 또 못하는 것이 국회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 평가가 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끄러운 조사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4년 동안 비슷한 설문, 또 그밖에 모두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민들을 크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제가 여기서 밝힐 수밖에 없다. 그 심정 또한 더욱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식량 안보를 이루어내려면은 정부 노력이 좀 더 절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에 대해서 장관님도 거의 동의하시죠? 예, 아주 굉장히 감사한 자료고요. 사실은 돈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활용 좀 잘 해보세요. 귀하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하면 5번 줘보세요. 농기계 4대 중 한 대는 임대하는 실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낸 통계인데. 그다음에 화면 6번째. 2021년 불용 처리된 것이 3,172대로 무려 전체 대비 3.57%나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보면은 내역 연수를 초과해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임대하거나 창고에 방치했다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인 인력이 좀 부족해서 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6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네. 동의하시죠? 예,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6. 그 축평원 대지 등급제 관련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8년, 20년 제가 2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개선하겠다라고 당시 현장에서 답변만 했지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축평원에서 예. 이게 좀 긴 과제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한우처럼 필요하다고 하면은 도입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금 소고기는 그 마블링 때문에 등급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기호가 전부 달라가지고 예. 어쨌든 그 뭐 동의를 하시니까 네. 제가 다시 축평원 때 묻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에 걸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사안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의지를 엿볼 수 있고 문제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장관께서 네. 선의적으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본인들의 주장은 기만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니까 그렇지 않게끔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평 원장님. 네. 자료화면 10번.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료화면 자료화면이 10번.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오지? 다시 시작해 주세요. 자료화면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11번.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됐죠? 예,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왜 안 됐냐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외환되고 지금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 환수율이 조치를 떨어진 거는 취했으면 이 통계가 안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저기 뭐냐면은 작년도에 네, 잠깐 장관님. 네. 작년에 벌어진 일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됐으니까 장관님 선에서 해결하세요. 뭐 하여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혁신법이 그만하세요, 그만. 네,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장관님, 예. 뭐요 얘기는 내가 AT에 물어볼 얘기인데 워낙 그 사안이 중대해서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미 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 독일 켈른에서 좀 열렸던 그 안과 박람회 관련된 AT 네. 참 어처구니없는 실수 언론에서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케이푸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케이푸드 명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일이고 참 적지 않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거 좀 잘 좀 살피셔가지고 예.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네. 대안도 제시해 예, 주시고 알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따져가지고 예. 책임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에티가 열심히 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뭐 챙기는 정도가 경위 안 되고 파악하고 뭐 국제적 망신인데. 예.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등록 동물 의약품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서 농식품부 좀 안일한 자세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장관께서는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충 아시죠? 네, 합니다. 자료하면 13번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판매 유통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까지서도 동물약품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검역본부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차단해야 되는데 인력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 상대적으로 식약처 같은 경우는 41명의 사이버 조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랍니다. 식약처는 하는데
우리 검역본부는 왜 안 되는 건지 이거 좀 이렇게 헤아려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14번째 자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게 좀 적시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과 이렇게 많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문으로 밝혀왔습니다. 예. 뭐 자기 고백, 자기 죄를 뉘우치는 이런 그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못 주면 페널티까지 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 반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장관께서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동의하시죠? 예? 예, 예. 더더군다나 그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그런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특히 그 약사법이 아닌 동물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제도, 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이것도 종감 전까지 대책을 좀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아까 저 농기평 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막았어요. 다 인정해놓고 다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이중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물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일들을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가? 왜 또 이번 국감장에서 1년 후에 또 다시 이렇게 재현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 책임이 있어야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그 자체에 서시려고 해요. 장관님 이런 것 좀 잘 좀 살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속값이 약간 반등했다라는데 상대적으로 사료 가격이 그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최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제가 그걸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녹두 무관세 수입 피해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농림부에게 몇 차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변국 우회 수출 조사 결과를 내놔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면 무관세를 대비한 계획안을 제출하라 하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농림부가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장관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뭐 저기 정부 비축이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숫자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으로 해서 작년 대비 금년에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과연 이 늘어난 그런 시설들이 현대적 시설일까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기왕 할 거면 숫자 늘리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설 자체를 현대화하는 것도 항구적으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특별 공급 매도와 관련해서 그 일부 공직자들이 그 악용했던 그런 그 실태를 전수조사에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그 뭐 내뱉자라는 식인데 그거는 공무원의 뭐랄까 윤리구범이랄까 그런 공직 윤리에 저는 이렇게 크게 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식품부 자체 조사만 하고 말았는데 전체 그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면 저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끝난 다음에 조치는 뭐 법적 뭐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그게 어쩔 수 없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그 행위자들에게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봤거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공직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장관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엄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작년 국감을
금년에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예,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 어업인들은 그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성 농업인들은 70세까지예요. 요거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질병 예방 관리가 주 목적이라고 농식품부가 답변을 했어요. 근데 여성농업 육성법 제11조 3을 보면 질환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나이를 제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늦게까지 열심히들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농촌에 계시는 70세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모습일까요, 장관님? 기다마 듣지 않으십니까? 70세 이상의 농촌의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70세면 요즘 젊으신데.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초저녁 잠에 빠져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일 모레가 여성 농업인의 날인데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농촌의 여성 농업인들 그 중에서도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신 70세 이상 어머니들에게 장관님의 따뜻한 그런 배려로 인해서 검진 기회를 좀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 예결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시범 사업 단계니까. 그 예타도 이제 면제했고요. 그 내년 그 예산 노력으로 하신 거 알고 있어요.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 사실 70세는 지금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죄송한데요. 그거는 아니 그것도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 고온이 잠들었던 70세 이상의 농촌의 어머니들이 환한 웃음으로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답을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분위기 전환적 멘트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피로 회복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사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냥 평년보다 조금 낮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재해를 입은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조금 안타깝고요. 근데 사실 제가 다니면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5,200만이 우리 농업인들 220만 농업인들 때문에 지금 편히 살고 있는데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농업인들께 정말 고맙다고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강요들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정말 재해 때문에 답변 들으려고 물었던 그 질문이 아니고요. 재해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격을 물으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꼭 풍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신 우리 장관님께 나도 아름다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던 거예요. 꼭 굳이 풍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황금 들녘의 벼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화순군의 신정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